반갑습니다. 박소장에 간다 박준철 소장입니다. 오늘은 울산 동구 방어동의 원룸 경매 물건을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이 경매 물건에는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위반 건축물이 한 2개 정도 있고요. 또 그 다음에는 해당 경매 물건에 대해서 낙찰 받고 난 다음에 대출을 실행하고자 할 때 어쩌면 감정평가 하시는 분들이 해당 호실에 대한 네임택이 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문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제 경험과 함께 또 영상 중간중간에 설명드릴 테니까 영상을 끝까지 따라오시면서 오늘 물건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언제나처럼 현장 속으로 렛츠고! 해당 경매 물건에 대해서 안내 드리기 전에 미리 부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2015년도에 울산 공업탑 쪽에서 정성부동산이라는 동일한 상호로 중개업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요. 해당 지역에 도시형 생활주택이 있었거든요. 방이 한 24개고 상가가 2층에 상가 2개, 3개 정도 되는 물건이었는데 전체 거래 금액이 한 19억 5천 정도 됐습니다. 근데 이 물건을 거래시키고 매수자 측에서 갑자기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대출을 실행하려고 하는데 은행에서 감정평가 하시는 분이 나가보고 해당 호실에 네임택이 전혀 안 맞다고, 이렇게 되면 대출을 해줄 수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해당 전체 매매 가격 자체가 19억 정도로 조금 높기도 하고, 은행에서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런지 봐보니까 건축물 현황도에 보니까 1에서 5, 6, 7호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을 왼쪽에서 가느냐 오른쪽에 가느냐 문제인데, 최초의 건축물 도면에서는 만약에 왼쪽에서 이렇게 호실을 순번을 줬다면은 현황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번호가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호실은 어떻게 보니까 데칼코마니처럼 중간에 있으니까 같은데 나머지는 전부 다 안 맞는 거죠. 이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제가 그랬던 도시형 생활주택은 다세대 주택이거든요. 다 가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세대에 전입했던 사람들이 전입 확정 이 최선순위 이런 게 다 어그러지는 거거든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진땀을 빼면서 제가 해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해당 경매 물건을 보면서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기도 건축물 도면하고 네임택이 다릅니다. 그러면 현장 속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기본적인 사항부터 알아보겠습니다. 202 타경 7305, 소재지는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동 1047-2, 물건 종별은 다가구 원룸 등입니다. 토지 면적은 96.83평, 면적이 제법 크죠. 건물 면적은 18.61평입니다. 여기도 거의 맥스에 가깝게 지었죠. 660제곱미터 이하여야 되는데 610이니까 어느 정도 꽉꽉 채워서 지은 것 같습니다. 감정가는 10억 1212만 7,800원, 최저가는 49%인 5억 4천 4만 2천원입니다. 입찰기일은 2024년 3월 28일입니다. 매각 물건의 현황을 알아보겠습니다. 1층은 계단실 주차장이고 2층, 3층, 4층은 다가구 주택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용승일은 2012년 7월 3일입니다. 그러면 현장 영상이랑 입지를 살펴보기 전에 또 건물 현황도 한번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현황도를 한번 보시고 현장 영상을 보시면서 제가 부연 설명드리면 금방 이해하실 겁니다. 건축물 현황도에 보면은 자 대수가 8대입니다. 다 세려 보진 않겠습니다. 8대가 맞고요.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배치하고 여기 3대를 또 배치했네요. 그리고 2012년식인데 무려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2층을 좀 살펴보면 여기 보면 201호 그리고 202호라고 있거든요. 기본 정보에서 살펴보시겠지만 여기 면적은 45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203호는 47.97이거든요. 그리고 204호는 면적에 대한 기준이 안 나와 있는데 3호보다는 조금 더 크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아까 인터넷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 건축물 현황도 도면에서는 여기 4호라 표시되어 있지만 여기가 1호고 여기 3호라 된 게 2호고 여기가 3호 여기가 4호입니다. 2층에서 봤을 때는 방과 거실 겸 주방이 큰 게 이렇게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그냥 투룸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투룸이 2층에는 4개가 있는 겁니다. 3층도 역시나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은 여기 지금 현황도에서 3호, 2호, 1호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1호, 다음 2호, 여기 3호고요. 301호 같은 경우는 방 하나에 거실 겸 주방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투룸이고요. 얘도 투룸인데 여기는 보면 안방 하나, 둘 있고 거실 겸 주방이 아주 크죠. 이건 3룸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4층을 살펴보자면 여기 제가 올라갔을 때 보니까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오른쪽을 보니까 네임택이 없더라고요. 여기가 그러니까 402호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가 401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이 생긴 모양을 보면 방이 하나, 둘, 3개와 거실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가 보통 보면 주인 세대인데 여기도 제가 태화동 원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4층 자체는 원래 한 세대로 되어 있어야 되는 건데
아무래도 여기 보시면 들어가는 내부의 문을 만들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방 쪼개기를 했다고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부분입니다. 보시면 해당 건축물 대장을 열어보면은 여기는 원룸이고 8가구, 주차도 8대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4층에 올라와 보면 2가구가 있는 거죠. 아까 2층에 4개, 3층에 3개, 그리고 1층에라면 8가구는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걸 쪼갰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임차인 현황을 알아보겠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는 2012년 7월 27일인데요. 현재 전입되어 있는 임차인들이 모두 다 말소 기준 권리보다 늦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부 이렇게 전입일이 없는 게 있는데요. 여기 등기부 등본에 보시면 뭐 임차권 등기 명령자라면 임차권 등기 시점에 대한 거, 전세권자라면 전세권에 대한 정보가 있으니까 이거는 개별적으로 조금 더 공부를 해보실 분들은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임차인은 8명에 보증금은 2억 7,800, 월 65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태화동 원룸이나 다른 원룸에도 말씀드리지만 지금 여기 보면 이 땡땡님과 그리고 김 땡땡님은 보증금이나 월 차임에 대한 부분이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이 빠진 호실들을 나중에 역으로 또 찾아보면 됩니다. 이거까지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끼워 맞추기를 해보시면 됩니다. 지금 조사된 게 만약에 203, 202, 205라면 어디가 빠졌습니까? 201호 빠졌네요. 201호와 202호는 아까 제가 건축물 현황도에서 건물 면적이 같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여기 202호가 45제곱미터에 보증금 5천이니까 201호는 얼마 정도 될까요? 네, 5천 정도 되겠죠. 뭐 그렇게 합리적으로 추론해서 끼워 넣는 겁니다. 뭐 4,500일 수도 있고 4천일 수도 있겠지만 뭐 보수적으로 봐서도 4천이겠지만 한 5천 정도 넣고 보고요. 그리고 아까 3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3층에는 3룸 하나와 2룸 2개가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뭐 이것도 역산으로 찾아보면 되겠죠. 여기 있는 게 몇 호입니까? 303호, 302호. 그럼 몇 호가 없습니까? 301호가 없겠죠. 네, 301호는 도면대로 줬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뭐 7,500일지 몰라도 5천이라 잡으면 현 조사된 보증금에서 1억은 무조건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 더 있죠. 그리고 불법의 여지가 있지만 1층에 들어오는 사무실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도 뭔가를 한다면 조금만 도우면 되겠죠. 이게 합법적이란 말은 아닙니다. 건물 등기부를 통해서 말소 기준권을 찾아보면 2012년 7월 27일 소유권 그리고 동일한 날짜에 건저당이 말소 기준권리입니다. 이 사이에 끼어든 게 없으니까 권리상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카카오맵을 통해서 입지를 살펴보기 전에 현장에서 촬영한 영상 짧게 보고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시청에 방해되니 잠시 참 영상 보실 때 건축물 현황도와 비교해서 제가 설명드립니다. 이 부분도 영상 보시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면에서 봤을 때는 외관 상태는 굉장히 괜찮았고요. 또 내부로 들어가면서 볼 건데 지금 여기 보이는 정면에 보이는 이 샌드위치 판넬 자체가 원래는 뭐 호실이 없는 겁니다. 아마 주인분께서 추가로 설치한 부분으로 보이고요. 네, 제법 규모도 크죠 이거. 뒤에도 주차 공간도 괜찮고 좀 텃밭 같은 공간도 좀 있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건물 뒤편을 보는 건데 아무래도 2012년도에 뭐 사용 승인된 건물이니까 건물 외관은 좀 지저분해 보이긴 했습니다. 이렇게 누군 건지 모르는 오래된 오토바이도 세워져 있는데 아무래도 관리가 좀 안 되고 있다는 느낌은 있었고요. 그리고 우편함을 볼 텐데요. 여기도 잠시 멈추고 보면 201, 2, 3, 5, 301, 2, 3, 그 다음 401, 402 이렇게 9개의 주거용 호실로 나눠져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아까 뒤에 보셨던 샌드위치 판넬 가건물 말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도 설치되어 있는데 올라갈 때는 제가 걸어서 올라갈 거거든요. 가면서 복도 뭐 짧게 보여줄 건데 특별하게 누수 흔적이 있다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는 오른쪽 계단 및 엘리베이터에서 나왔을 때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것이 201호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건축물 현황도에 204호라고 표시됐던 부분이 지금 여기는 201호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중간에가 202호인데 현황도는 203호라고 되어 있겠죠. 그리고 보이는 203호는 202호고 헷갈리기 시작하죠. 네, 제일 안쪽에가 이제 201호인데 여기는 205호라고 네임태그를 거꾸로 붙여 넣으신 거죠. 여기는 도면에서는 4호라고 표현했지만 4호 이분들 보통 현장에서는 4자를 재수 없다 생각하니까 뭐 죽을 4자 그러니까 아마 4자를 빼고 5호라고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나중에 최우선 변제를 다툴 때는 뭐 다가구 주택에서는 주소만 맞으면 상관없긴 한데 그래도 좀 찝찝한 부분이죠.
301호가 303호. 이것도 헷갈리고요. 2호는 중간에 있으니까 마침 똑같네요. 3호는 1호고요. 그 다음 4층 쪽으로 올라가 볼 건데, 오른쪽을 먼저 볼 건데, 여기가 지금 402호인 겁니다. 근데 태그가 없더라고요. 반대쪽에 보니까 이제 401호라고 표현된 건데, 여기가 3룸이 있는 거죠. 그리고 옥상 쪽에도 한번 올라가 볼 건데요. 옥상에는 방수 처리를 한번 해야 될 것 같긴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관리를 하면서 마지막 하도 상도 이렇게 한 방수 우레탄 처리 안 한 지가 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란 페인트도 칠하고 했는데 바닥은 좀 관리 안 된 지가 오래된 것 같죠. 농협 되시는 분들은 본인들이 여기 조금 쓸어내고 하도제 바르고 또 좀 마르고 난 다음에 상도 바르고 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뭐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대충 그렇다 합니다. 그리고 멀리 현대중공업 해양사업부 쪽이 보이기도 하고, 입지는 굉장히 회사와 직주건조구에 가깝게 있어서 입지는 나빠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입지에 대한 부분은 제가 카카오 맵을 통해서 또 분석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곳은 아무래도 엘리베이터 기계실 같은 곳이겠죠. 그 당시에는 굉장히 인기가 있었을 것 같더라고요. 9인승이고 600km까지 가능하다고 되어 있죠. 수리 중이고 전원을 끊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안까지 한번 살펴보고 온 거고, 9개 호실 플러스 하나 더 있는 이게 덤일 수도 있고 또 위반 건축물로 하면 원상 복구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느끼시는 분들은 이게 부담일 거고, 저 같은 사람들에게는 뭐 괜찮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건 사람마다 좀 다르게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현장 영상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샌드위치 판넬 저런 거 성인 남성이 그냥 간단하게 해체할 수 있습니다. 이걸 일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뭐 굉장히 좀 그렇고요. 위반 건축물 뭐 아시죠? 눈 가리고 앙호하는 거 잠시 철거하셨다가 다시 세우세요. 이거는 뭐 알아서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굳이 제가 이렇게 떠서 이렇게 입에 넣고 뭐 어쩌고 저쩌고 설명 안 해도 되는 거죠. 해당 경매 물건이 있는 곳은 여기고요. 여기 보시면 현대중공업 해양사업부 동관, 해양사업부 플랜트 사업부 뭐 창고 이렇게 돼 있고, 이쪽으로도 그 해양사업부에서 출입문이 하나 더 있거든요. 이건 지도를 좀 더 축소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여기 현대중공업에 뭐 사택도 있고 외국인 전용 아파트도 있는데, 이게 최근에 아파트도 경매가 좀 나오긴 했죠. 아무튼 여기 쪽에 제가 현장 임장하면서 약 1시간 정도 머물렀는데, 촛대 공원이라는데 여기 보니까 외국인들이 한 10명 정도 335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2014-15년도에 조선업 정점 찍고 내리막길을 걸을 때 인적 구조정을 해서 떠났던 사람들이 조선 쪽으로 해양 플랜트 쪽에 일거리가 좀 늘어났다 해서 갑자기 떠났던 사람 돌아오지 않거든요. 이분들이 제가 듣기로는 평택, 고덕 쪽에 삼성전자 공장 증설하는 데 갔다든지, 지금 최근에는 덕신 쪽에 S-오일 샤인 프로젝트 하는데 그도 플랜트 사업 들어가지 않습니까? 2026년 되면 16,000명 정도 투입된다고 하는데 아마 그쪽으로 많이 또 몰려가겠죠. 또 작년쯤에 SK에서 그 HOU 공장 고도화 공장을 하면서 또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됐지 않습니까? 거기다 한 5조 정도 규모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조선 쪽에 페이는 약한데 이런 위험성은 또 크니까 이런 일을 기피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아무래도 배를 만든다는 게 블록 단위로 만든다 해도 아무래도 안에 갇혀서 어떤 일을 하다 보니까 뭐 플랜터와 같이 개방된 공간에서 일하는 개념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선호도에서 차이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무튼 일대에는 다 뭐 원룸들화 되어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았고요. 여기도 지금 다 원룸들이 많은 건데 2012년도에 지어졌지만 어쨌든 엘리베이터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경쟁력은 있어 보였고요. 주변에 실거래가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바로 옆에는 2012년식이고 4층이고 연면적 155평인데 평당 696만원이었습니다. 계약일이 2013년 4월인데 13, 14까지 올라가면서 거의 피크를 향해서 가던 시점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14년 4월에 1241만원도 있습니다. 2011년도 지어졌고 4층이고 연면적 154평이거든요. 여기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있는가 한번 볼까요? 이 건물에는 승강기는 없네요. 이렇게 보자면 2011년인데 해당 경매 물건이 2012년도에 지어진 것이고 연면적도 더 크고 토지 면적도 더 크고 엘리베이터도 있으니까 여기 1241만원 보다는 좋은 조건이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여기도 보면 14년식이고 4층이고 연면적은 120평 더 작죠. 대지도 작은데 여기도 보면 1278만원이었습니다. 아쉽게도 2020년 정도로 소팅해서 보니까 비교 사례가 없는 건데요. 여기 2020년 12월에 334만원은 뭐 속집이고 82년도에 지어진 1층 단층 건물이니까 이걸 일반화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여기에 2020년 이후에 거래된 사례들이 없으니까 이 부분을 좀 뽑아내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방어동의 원투룸 가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50제곱미터 정도 되는데 월세 200에 33만원이라고 좀 되어 있네요. 아마 바로 옆에 있는 건물 이것 같습니다. 태정캐슬은 여기거든요. 여기는 36제곱미터 되는데 200에 35만원. 여기는 45제곱미터에 200에 35만원. 그리고 여기도 49제곱미터 200에 33만원. 이 물건 같은 경우는 관리비 10만원 별도라고 또 되어 있네요. 상세하게도 보면 관리비 공용 관리비 3만원, 사용료 5만원, 기타 2만원 이렇게 좀 표현을 했고요. 여기도 보면 관리비 5만원을 부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근처에 있는 원룸 가격을 한번 알아보니까 36제곱미터에서 49, 50제곱미터까지가 뭐 200에 30, 33만원, 또 관리비 5에서 10만원 별도라고 보여집니다. 지도를 많이 축소하면서 원룸의 입지를 한번 더 살펴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도를 많이 축소했는데요. 해당 경매 물건이 있는 곳은 점 같지만 여기입니다. 여기서 원룸을 운영한다는 것은 뭐 여기 남구에서 출근하는 사람들을 위한 숙소를 제공하겠다 이건 아니니까 여기 블럭 안에서 다 일어나는 거거든요. 거의. 그렇다면 생활권이 여기 지금 동구 화암항이라고 보이는데 여기 남진항, 뭐 방어진항 요 근처에서 다 일어나는 수요를 잡고자 하는 건데요. 직주 근접 조건에서는 굉장히 가깝습니다. 이렇게 전체를 감싸고 있는 사업부 쪽으로 출퇴근하는 그런 직장인들을 위한 수요인 것은 분명한데 도선업 경기가 꺾이면서 떠났던 사람들의 빈자리를 지금은 외국인들이 많이 채우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리고 현장 임장 갔을 때도 이 일대에서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외국인들이 많으니까 그분들을 위한 수요로서 돌아갈 수도 있겠다 생각되는 거고, 나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여기서 원룸을 운영하신다면 그런 부분은 피부로 와닿을 거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이게 인종적으로 어떻다, 외국인이 어떻다 이런 말을 하려는 건 아닙니다. 본인의 성향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현대중고 외국인 아파트도 있는데 여기도 경매로 몇 건이 계속 돌아갔었죠. 외국 선주나 선주를 위한 감독관들을 위해서 숙소로서 제공되기도 했는데 이것도 여기를 가지고 있던 법인들이 많이 무너지면서 이것도 경매로 많이 돌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근처로는 사실 생활시설들은 어느 정도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화암항 있고 여기 상진항이라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뭐 화암초 등대 데크 산책로라 되어 있는데 사실 여기는 여름에 물놀이들도 많이 합니다. 낚시도 하고. 그리고 이쪽 돌아가는 쪽으로는 해양 스포츠 금지 구역이거든요. 그런데도 보면 실상은 이쪽으로 낚시들 많이 갑니다. 특히 여기 있어서 이쪽에 있어서 그리고 여기 화암초 등대 쪽에 여기서 자리 싸움도 굉장히 많이 하시죠. 엄밀히 말하면 낚시 안 되는 곳 맞습니다. 근데 넘어가서 다들 낚시들 하시더라고요. 이상으로 간략하게 울산 동구 방어동에 12년도에 지어졌던 원룸 경매 물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해당 경매 물건이 항상 현장에서 마주치는 거지만 건축물 대장에 나타난 것과 현장에서 방쪽이기 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차이점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현실적으로 원상복구 명령이나 이런 게 이행강제금 같은 게 부과될 때 빠르게 원상 회복할 수 있냐 이런 것도 관건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해당 경매 물건의 4층의 경우에는 설계도를 뽑을 때 이런 것들을 미리 예상하고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보여지는 거고요. 아무튼 현황으로 봤을 때는 9가구가 있는 거고 1층에 사무실 하나가 되어 있으니까 실제 건축물 대장에 8가구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점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이게 다가구가 아닌 다세대였다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 공부를 하시고, 또 어떤 원룸들은 밑에는 오피스텔로 구성하고 위에는 다가구로 구성한 것들도 있습니다. 주로 부산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금정구에서도 제가 하나 봤고, 구포동의 대학 경남정보대 밑에 있는 거에서도 봤는데요. 심지어는 금정구는 1층, 2층이 오피스텔이고 구포동에 있는 것은 4, 5층이 오피스텔입니다. 이런 식으로 현황에 봤을 때는 원룸과 똑같이 생겼지만 건축물 대장이나 건축물 현황도를 봐서 현황과 매칭을 해서 이게 오피스텔인지 다가구가 맞는지 그런 것들도 잘 봐야 되기 때문에, 이번 사례는 다가구에서 호수에 태그가 바뀌어있는 사례이지만 이걸 나중에 확장해서 공부하시면서 보시면은 현장에서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이번 사례가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시간의 제약상 뭐 또 영상이 길어지면 여러분들 안 보시니까 이 정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그럼 이만.